2024년 9월 서울 목동 신성 아파트. 1994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총 15개 동, 1200세대.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고 외벽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주차장은 비좁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만 오갑니다. 재건축.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의견은 팽팽히 나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종수, 68세. 5년 전부터 이곳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는 크지 않습니다. 170cm 정도.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주민들이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한 경비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은 성실하게 합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꼼꼼히 챙기고 택배도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주민들은 그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마이너스. 9월 어느 날 오후 부녀회장 박영숙 씨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경비님, 옛날 아파트 준공 사진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다음 달이 아파트 준공 30주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겠네요. 박영숙 씨가 돌아서려는데 김종수가 말했습니다. 창고에 오래된 박스들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마이너스. 경비실 뒤편 창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박스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서류와 장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박스에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거 준공식 사진인가 봐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목동 신성 아파트 준공식. 사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설사 임원들, 구청 관계자들, 시공사 직원들, 그리고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 단상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성건설 상무 김종수 설계 총괄. 박영숙 씨는 그 이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김종수? 경비 김종수? 설마.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사진이라 얼굴이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낯익었습니다. 코, 눈매, 턱선. 박영숙 씨는 앨범을 들고 경비실로 나갔습니다. 경비님, 이거 혹시... 김종수는 앨범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창고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 속 사람이요. 박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비님이신가요? 긴 침묵. 김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진짜 경비님이셨어요? 이 아파트를 만드신 분이? 그냥 일 중 하나였습니다. 김종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박영숙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아파트의 경비로 일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이너스. 그날 저녁, 박영숙 씨는 참지 못하고 주민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아파트 경비 김종수 님이 3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직접 설계하신 분이래요. 건설사 상무셨대요.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네, 진짜요? 경비 아저씨가요? 믿기지 않는데요. 사진 있어요? 박영숙 씨는 준공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주민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비슷한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아파트 경비를 해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김종수가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호기심, 동정, 궁금증. 어떤 할머니는 다가와 물었습니다. 경비님, 진짜 이 아파트 만드신 분이세요? 김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왜 여기서? 김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아파트 입주민 대표 이철호 씨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72세, 은퇴한 공무원, 재건축 찬성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김경비님, 네. 제가 들으니까 이 아파트 설계하신 분이라면서요? 사실이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철호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즘 재건축 논의가 한창입니다. 근데 건축사들이 이 아파트 구조가 특이하다고 하더군요. 기둥 배치가 일반 아파트랑 다르고 지하 구조도 복잡하고 혹시 왜 그렇게 설계하셨는지 아세요? 김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죠? 이 땅이 원래 습지였습니다. 집안이 약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기둥을 더 깊게 박고 간격을 좁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이철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건축하려면 그 기둥들을 다 뽑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철호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1층 카페 주인 한미선 씨가
경비실에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58세,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종수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비님, 요즘 소문 많이 나셨네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한미선 씨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김종수는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여기서 일하세요? 자기가 만든 아파트 경비를. 김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속죄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전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미선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종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설계할 때 저는 젊었습니다. 야심도 많았죠. 건설사에서는 빨리빨리 짓고 싶어 했습니다. 비용도 줄이고요. 그래서 저는 타협했습니다. 어떤 타협이요? 설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기둥을 덜 쓰고 자재도 등급을 낮췄습니다. 김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안전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기준은 지켰으니까요. 하지만요. 준공하고 2년 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지은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한미선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아파트들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히 이 아파트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편애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것을. 그래서 김종수는 경비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만든 이 아파트를 제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한미선 씨는 그 이야기를 부녀회장 박영숙 씨에게 전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하지만 불안하네요. 경비님은 속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박영숙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입주민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재건축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철호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건축사들이 정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결과는 C등급, 재건축 가능 판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에 설계도에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계도에 없는 공간이요? 뭐가 있는 건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관리사무소, 입주민 대표, 그리고 건축사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김종수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
벽면에 작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나요? 관리사무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철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가로 10m, 세로 10m 정도. 천장에는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건축사가 파이프를 살폈습니다. 이건 지진 완충 장치네요. 뭐라고요? 당시에는 거의 쓰지 않던 기술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건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아파트 설계자가 개인 돈을 들여 추가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김종수를 봤습니다. 김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경비님, 이게 경비님이 만드신 건가요? 김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공 직전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왜요? 불안해서요. 김종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제가 설계를 바꾼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몰래 추가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회사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문제가 될까봐. 이철호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 장치가 30년 동안 작동한 건가요? 네. 지진이나 진동이 있을 때 자동으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건축사가 말했습니다. 이 장치 덕분에 이 아파트가 30년간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균열이 많은데 여기는 거의 없거든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주민들이 경비실 앞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경비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살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종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일을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30년 동안 지키신 거잖아요. 진짜 책임지는 거예요. 한미선 씨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잊고 살았을 텐데 경비님은 여기 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김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입주민 총회가 열렸습니다. 재건축 안건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찬성 42%, 반대 58%. 이철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책임감과 속죄로 지켜진 곳입니다. 조금 더 고쳐 쓰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 후, 김종수의 딸 수진이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40세,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종수는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버지 기사.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었습니다. 30년 동안 아파트를 지킨 경비원의 사연.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10년 전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실패했다고, 무능하다고. 김종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김종수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부끄러워. 이곳을 지키면서 배웠어. 진짜 책임이 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김종수는 경비실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딸이 왔다. 10년 만에 본 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어른인지. 김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각 집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모두 안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수 씨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만든 곳을 자신의 방식으로 지키면서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느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눠주신 이야기들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느리지만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